2018학년도 고1부터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시행됐습니다. 올해가 그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인문계열이면서도 자연계, 의치한의예과 지원에 관심 가는 학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의치한의예과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 어느 대학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 여철입니다. 자녀들의 성향상 인문계열 스타일로 준비는 했는데 막상 지금 고3이 되니까 의치 한의예과 모집에도 관심을 갖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준비는 인문계열 수학도 확률 통계 위주로 해서 준비를 했고 사회탐구 영역으로 준비를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의치 한의예과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치 한의예과 모집 중에서요. 전체 모집 지금 2021학년도 기준으로 4,332명 모집하는 기준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의치 한의예과의 모집 인원은 445명 정도가 됩니다. 정원 내에서. 그래서 전체 의치 한의예과 모집 중에서 한 10.3% 정도 비율이 인문계열 학생이면서도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의치 한의예과 모집이 있다. 한 10.3%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수능에서도 아예 통합형처럼 진행이 되지요. 사회탐구 영역이든 과학탐구 영역이든 지정할 필요 없이 응시할 수 있는 해가 되는데요. 내년 고2가 지원하는 시점부터는 11.3% 올해보다 조금 더 증가한 형태로 해서 인문계열 성향이면서도 의치한의예과 지원 가능한 대학의 인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선은 발등에 올해 고3 학생들 위주로 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인문계열이면서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자연계열 학생들하고 지원이 동시에 맞붙으면 당연히 불리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에서 종합전형이면서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지 않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의예과, 치예과, 한의예과 모집 단위들은 사실상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평가 요소들 중에 전공 적합성이랄까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의 여지를 반영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의치한의예과 모집에서 자연계열 성향의 어떤 필요성 이 부분에서 강점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열로 해서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종합전형으로 이 의치한의예과 지원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뚫는다는 게. 그래서 인문계열만 따로 분리해서 선발하는 의치한의예과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데요.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죠.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정원 내 기준으로 지금 156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의예과 기준에서 이렇게 우리는 인문계열 형태만 모집할 거야. 이 인문계열 형태라는 거는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할 때 수학 나영하고 사탐을 응시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정시에서 수능으로 해서 선발을 할 때 이 의예과 모집에서 인문계열 모집은 수학 나영 지정돼 있어 혹은 사탐 지정돼 있어 라는 형태로 선발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하는 대학 중에 의예과에서는 카톨릭 관동대하고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집이 너무 적죠. 카톨릭 관동대는 3명 뽑고요. 이화여대는 6명 뽑습니다. 다행히도 내년 선발에서는 이화여대는 8명으로 늘고요. 카톨릭 관동대의 경우는 인문자연 통합 선발로 해서 변경해서 이제 전환해서 뽑죠. 근데 여튼 이렇게 소수를 뽑다 보니까 인문계열이면서도 성적 컷은 굉장히 높게 아주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와야 합격할 수 있는 성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은 됩니다. 근데 여튼 인문계열이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요. 그 다음에 치예과 모집에서는 원광대가 수시 정시 모두 인문을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치예과 모집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죠. 그러니까 되려 의대는 인문 분리 선발이 또 있는데 치예과는 원광대 외에는 분리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문자연 통합 선발하는 치예과 대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연계 성향만 선발한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한의예과는 의외로 인문자연 분리 선발 혹은 통합 선발 대학 굉장히 많습니다. 12개 한의대 중에서요. 인문자연 계열을 별도로 분리해서 인문계열만 선발하는 한의예과는 경희대 한의예과,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의대, 우석대, 원광대 이렇게 7개 대학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하니까요. 물론 인문계열 모집에 인원이 아무래도 적게 편성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문계열 안에서만 경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이던 교과던 혹은 수능이던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하니까 따로 지원하실 수 있겠죠. 단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수학 나형하고 사탐의 반영 비율이 보통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보다는 조금 반영 비율상 높게 편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이든 교과든 이 부분에서도 수학 영역의 비중이라든가 혹은 생명과학 원과정을 이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평가상에서 의미를 두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문계열이면서 이렇게 인문계열 학생 간에만 경쟁을 하는 의예과, 치예과, 한예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수학 영역하고 사회탐구 그 다음에 한문 영역 등 해서 성적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선발의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라고 치면은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학 가형하고 과탐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도 있고요. 특히나 순천향대는 의대 중에서 통합 선발하는 의대긴 한데 수학 가형 뿐만 아니고 과탐에서도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인문계열 학생들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지원하기 힘든 형태의 전형 방식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산 비율이 적은 그중에 세명대나 동의대처럼 어찌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의 페널티 자체가 없는 대학들의 경우는 지원이 조금 더 많이 인문계열 성향의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경향도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이 해당 대학들의 정시에서는 그런 정시에서 세명대나 동의대도 가산 비율을 주기 때문에 정시에서 아주 인문계열이 동일 비율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에서 다른 대학들은 여타 대학들은 통합 선발하는 여타 대학들의 경우는 수학 가형을 응시했거나 과탐을 응시하면 플러스 0.5등급 상향 조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형하고 과탐에 좀 더 좋은 이런 점수를 주는데 세명대랑 동의대는 수시에서의 경우는 이런 페널티 감산의 그런 페널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지원할 때 이 부분도 좀 염두에서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 2022학년도도 그렇고요. 올해 성향도 그렇고요. 인문자연 통합선발형처럼 분리해서 선발하기보다는 통합선발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의체한예과 모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선발을 할 때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한테 위축이 돼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이 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점이 되려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겁먹고 지원 못하는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성향을 맞춰서 준비를 해두는 거죠. 통합 선발인 만큼 인문계열 스타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학업력이 어느 정도일지 대학들이 모르고 선발하는 게 아니겠죠. 통합 선발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인문 성향 갖춰가면서 수학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에 조금 더 관심을 두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영어는 의치 한예과 모집에서 한예과는 약간 좀 논외일 수 있겠지만 의치대 모집에선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기준이죠. 원서 가지고 학습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영어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잘 학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이든 뭐든 한번 생투라든가 생원에서 조금 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교양 과정에서는 당연히 한문이라든가 이런 관련될 수 있는 언어 영역을 조금 더 학습에 비중을 두었다. 이게 고2 때부터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인문계라 하더라도요. 소양이 인문계 쪽에 조금 갖춰져 있는 것뿐이지 의치한예과에 선발하는 데 있어서 배제시킬 자원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딴에 앞서서 인문계지만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고2 때 성적이 잘 나온다고 의체하니까 보내겠다고 수학 형태도 기하나 미적분까지 막 고려해서 밀어붙인다던가 과학도 화학이든 물리든 이런 걸 밀어붙인다던가 성향이 안 맞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성적이 꼬꾸라지겠죠.
그러면서 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계 교차 지원 가능한 대학의 선발 인원도 10% 이상으로 많으니까 이쪽까지 염두해 두시고 방향을 맞춰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